안녕하세요. 네. 어떡하죠? 잘하는 의미로 박수를 치셨을 텐데 공시법령은 잘할 것도 없어요. 그죠? 네. 오늘은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공시법령을 난생 처음 공부해본다. 손 들어보시죠. 뭐 이렇게 많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11월, 12월 빼고 1월 달에 11월, 12월 빼고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한다. 손 들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시 확인할 건데요. 모든 법령은 전부 다 헌법을 근거로 한다고 했습니다. 헌법. 이 헌법에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의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고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필요한데 전국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미리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지적공무라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이 지적공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전국토 단위라고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테고, 시군구 단위라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할 겁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치권과 관련된 법률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었죠. 이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 권리가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그러면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면 사법부에서 관리하는데 사법부가 등기소라는 별도의 국가기관을 설치해서 등기소에서 관리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부동산 등기법이고 이 등기법에서도 1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공간정보법의 규율 대상인 지적공부는 먼저 전국토에 관한 정보를 주된 정보로서 등록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부수적인 정보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테고 주된 정보인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경계, 좌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둘로 나눈다고 했죠.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로 나누는데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또한 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토지에 관한 정보와 건물에 관한 정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표시사항으로서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소지, 종구면 이렇게 외웠죠. 토지에 관한 정보는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지, 종구면과 소지, 지면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습니까?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인 표제부에 기록하는 것이고 이 표제부에는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이 기록이 되니까 권리에 관한 내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사실에 관한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는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눴고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인 갑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의 두 번째 구성 부분인 을구에 기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렇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었죠?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렇게 정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지적제도를 분류했죠. 첫 번째 발전 과정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이 지구상에 맨 처음에 나타난 지적제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세지적. 그렇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는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토지에 관한 정보는 뭐라고 했죠? 면적 위주로 그 정보가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넓으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면적이 작으면 세금을 조금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지적제도가 뭐였죠?
법지적 또는 소유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소유지적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소유지적은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토지에 관한 정보가 운영되던 지적제도를 소유지적, 법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지적은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권 보호. 그렇죠. 소유권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가 될 수밖에 없죠. 소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표시하는 경계가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현대 국가에서 나타난 다목적 지적이 있죠. 이 다목적 지적을 경제지적, 종합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목적 지적은 치명적인 약점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적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아직은 채택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어느 단계라고 했습니까? 소유지적, 법지적 단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분한 게 뭡니까? 두 번째, 측량 방법에 따라서 구분했죠. 측량 방법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평판 측량. 평판 측량. 두 번째, 경위 측량. 평판 측량은 경계를 수집하는 이 측량이 평판 측량이고 좌표값을 수집하는 측량이 경위 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평판 측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적이 뭐죠? 도해 지적. 그림으로 풀어쓴 지적, 도해 지적이라고 불렀고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수집하는 지적 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점, 좌표 지적, 수치 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장단점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이해는 어느 게 더 쉽다고요? 도해 지적. 그리고 정밀도는요, 수치 지적, 좌표 지적. 비용은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이 더 많이 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나눈 게 등록 의무에 따라서 적극적 지적, 소극적 지적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등록 신청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국가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었는데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 2차원 지적을 평면 지적, 수평 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표상의 정보가 주로 수집되는 지적이 평면 지적, 2차원 지적이고 땅속, 지표상, 공중의 정보를 다 수집하는 지적이 3차원 지적 또는 입체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지적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평면 지적, 2차원 지적에 해당됐죠. 그래서 이 지적제도의 분류를 공부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록은 금방 말씀드린 바대로 원칙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다만 통치권에 관한 정보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가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라도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직권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까?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그 계획의 이름이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게 되면 정보가 수집될 텐데 수집된 정보를 토지이동 조사부에 적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적힌 토지이동 조사부를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와서 중요한 정보를 추려냅니다. 그 추려진 정보를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이를 토지이동 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이동 조서까지 작성이 되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지를 공부하신 적이 있죠. 필지. 한 필지 성립요건 뭐였습니까? 지, 소, 지, 축 등. 지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는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지는 지목이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지는 집안이 연속적일 것. 축은 축척이 동일할 것. 등은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렇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지, 소, 지, 축 등 6개. 그렇죠. 여기서 지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설령 한 필지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지목은 동일한 지목으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목이 동일하다고 얘기하는데 멋있게 표현하면 일필 일목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는